근본 영상은 누적 수익 2억을 달성하며 10년 후 부자 보유 종목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현재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있는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년 후 부자입니다. 제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이 보유 종목을 공개해 왔는데요. 가장 최근 올해 3월에 전 세계적으로 장이 무너졌을 때 조정장에서 많이 매수를 하면서 보유 종목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근본에는 누적 수익 2억을 넘으면서 종목과 계좌를 공개할 타이밍이다 생각이 들어서 근본 영상을 올립니다.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좌에 종목이 많아야 5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소량이라도 마음에 드는 주식은 가지고 있는 게 좀 마음이 편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보유 종목이 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먼저 PPT를 통해서 종목을 쭉 보면서 그 중에 특징주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실제 계좌를 보면서 어느 주식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주식은 아까부터 계속 창에 띄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제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삼성전자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번엔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조정장이 올 걸 대비해서 약간은 팔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200만 원 정도는 매도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IT 쪽에서 특히 이제 AI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AI와 연관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들이 카카오, 네이버, LG CNS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사뒀고 좀 이번에 올랐을 때 많이 좀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식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거 좀 덜 팔았어요. 왜냐면은 중국 연동성이 크다 보니까 혹시나 미국장에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화장품은 그냥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왔고, 또 중국이 계속 잘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주식은 좀 더 가지고 덜 팔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GV는 전 이따 말씀 또 드리긴 하겠지만은 제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좋아해요. CGV가 사실상 영화 산업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결국 CGV가 계속 1위 사업자라 할 것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2위 사업자가 롯데시네마인데 롯데시네마는 별로 영화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이번에 메가박스와 합병을 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1위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둘 다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합쳐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CGV는 이 1위 사업자를 계속 유지할 거고, 그리고 괜찮은 영화가 나올 때마다 CGV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특히 유독 이제 영화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나아질 거라 보고 있고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으로 이제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소비 쿠폰 테마에 들어갈 수가 오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또 K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이제 관세가 있으니까는 이제 관세에 대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상 엔터주는 이제 관세 영향이 거의 없거든요. 콘서트는 그 나라 가서 바로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엔터주도 이제 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되면 우리는 관세에 영향을 안 받아요 하면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이브라든가 JYP, YG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팬층에서 계속 앨범 사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어떤 계속 금액을 내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가치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괜찮게 보고 있고, 낮을 때 많이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올랐으니까 팔았고, 그래도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사고 싶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리고 ETF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부터 이제 꾸준히 모아왔어요. 그러니까 2,400, 2,500 요선 때 많이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3,000 넘을 때 반 정도 팔았고, 지금도 꾸준히 팔아서 지금 거의 다 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건 거의 없는데 당분간은 그래도 이제 다시 3,000 선에서 다시 또 크로스 레버리지라던가 200을 살 생각은 별로 없고 어쨌든 지켜보고
다음 하락장 때 매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많이 올랐는데 이미 많이 팔아버렸어요. 아쉽게도 이게 뭐 크게 오르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하나오션도 한 6만 원, 7만 원을 다 판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너무 높아서 지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또 시프트업은 제가 현재 코스피 3천 넘은 상황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주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거의 최저가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어쨌든 코스피가 지수가 고점이지만 난 이 주식 좋아하니까 계속 모으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PER 상이라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쨌든 추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 자체의 기술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고 떨어지면 계속 매수할 좋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퀀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퀀트를 3년 넘게 이제 해봤어요. 매년 저점, 그러니까 10월 조정장쯤에 들어가서 4월에 팔거나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더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안 팔고 3천, 코스피 3천 넘을 때까지 꾸준히 지켜왔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샀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 60% 넘게 이렇게 찍었죠. 그리고 코덱스 200 같은 경우도 3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샀던 퀀트는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익 1%, 2% 또는 마이너스? 종목의 이식이라서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거의 수익이 안 났어요. 제가 산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 거의 뭐 코덱스 레버리지 치면은 60% 수익이 날 타이밍에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퀀트는 수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퀀트라는 것이 결국은 이 소형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2, 3년 내내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퀀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190 정도일 때 나머지를 다 팔아서 전량 매도했고 다음번에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소형주 ETF로서 이 퀀트를 살 것인가 생각하면은 아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통신주는 SK텔레콤 유심 사태 때문에 급락했을 때 좀 많이 모았고 다시 오르다가 다시 또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제지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또 사서 이번에 다시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팔면서 좀 재미를 좀 봤고요. 상사 주식도 좀 사뒀다가 이번에 다 팔았고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독점이라서 좋아하는 주식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유일해요. 이제 이번에 아시아나를 합병하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고 진입 장벽이 너무 큽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독점이니까 더 사고 싶은데 어찌 되었든 9월까지의 하락이 예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모아뒀다가 아직은 지금이 좀 약간 고점인 것 같아서 한 200만 원 팔았고 지금 1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게 되면 돈 많이 모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점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공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차이나 미국, 중국 로봇 ETF를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크게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고. 이제 AI가 칩이라면 좀 더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AI가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땐 로봇이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있으려고 소액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요거는 제가 이제 인플레가 올 거라 보고 있어서 작년에 모아뒀던 주식인데 올해 베이비 드릴 베이비 요거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에너지 뭐 시추 같은 거 다 풀어줬나 했지 않습니까? 이거 에너지 주식들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때 좀 팔고 있었는데 빨리 못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아무리 이제 시추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낮아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면 에너지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뭐 사우디랑 뭐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사우디에서 이제 뭐 미국 기업들 다 죽어봐라 해가지고 갑자기 증산을 딱 했다. 그러면 더 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혹시나 이번에 뭐 에너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되게 많이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는 알리바바, 쿠팡, 징둥닷컴, 마이크로소프트, 그랩, 우버, 아마존, 구글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요. 요런 이제 마가7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의 이번 3, 4월 때 거의 이번에 샀던 주식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M7 주식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안 가지고 있었는데 3, 4월 때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좀 더 샀고 지금은 거의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별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팔아서 좀 수익을 내고 그랬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원자재 주식으로서 발레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원자재 주식은 결국은 저는 이제 곧 뭐 이제 8월, 9월이 되면 인플레가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플레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주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발레는 이제 미국 주식이 아니고 ADR 주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은 좀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원자재는 좀 좋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괜찮은 주식이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TMF. 저는 이제 TMF 샀다가 장기채가 4.3% 정도인가요? 그때 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4.8%가 되면 다시 매수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돈 풀기가 계속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장기채 금리가 4.8, 5%까지 가는 것, 20년물 채권이 4.8%, 55%까지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많이 매수했다가 결국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제 흔들려서 떨어졌을 때 되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서 채권 이자율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ETF는 이 코로 이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까지 찍은 이제 그런 주식인데요. 요게 움직임이 너무 안 좋아요. 레버리지가 60%그 수익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르 같은 세배 ETF는 뭐 70%, 80%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같은 기간에 샀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수익이 한 30% 낮아요. 30%가. 그래서 레버리지 2배짜리 ETF가 60% 수익 날 때 3배짜리 ETF인 코르는 30%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지수를 추정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요거 못 믿을 ETF라 생각해서 이럴 거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사는 게 낫지 절대 사지 않겠다 싶어서 말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살 생각이 없는 그런 ETF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거는 제가 원래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이제 이런 이제 확실한 이제 해자. 그래서 이제 특히 디즈니 캐릭터들에 대한 이제 이 사람들의 선호도라던가 뭐 저작권이라던가 이런 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디즈니를 좋아하긴 했었고 예전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이제 OTT 시장에 이제 진출하는 걸 보고 넷플릭스 또는 넷플릭스 다음 가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엘리오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능력이 생각보다 좀 이제 많이 좀 올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고 있고 한 반 정도는 팔았고요. 나머지 주식도 가지고 있긴 한데 뭐 기회 될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기회 되면 다 팔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랑 페덱스 이제 요거 보고 있는데 페덱스는 이제 급락할 때 사서 지금 약간 수익이 내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오지 않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좀 아주 멀리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관세가 높아져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행 가거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해서 물건을 사는 날들이 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페덱스 주식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뭐 그게 언제 오냐 말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당장 조정도 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매도해두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살 마음이 있고 에어비앤비는 사실상 인터넷 이런 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기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거의 독점인 거죠. 에어비만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숙박 공유 업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는데 하지만 주식은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제 계속 좀 더 가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트하인즈랑 맥도날드라든가 코카콜라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불황 때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조정 때 잘 오르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좀 더 살 것 같고 크래프트하인즈는 거의 최저가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5%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계속 크래프트하인즈 케찹 잘 쓰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좀 더 매집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ETF는 FXI랑 K웹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CQQ도 가지고 있었죠. 뭐 K웹이 훨씬 더 이제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FXI, CQQ 팔아가지고 K웹으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그리고 YINN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레이딩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제가 홍콩 중국 주식은 거의 팔지 않거든요. 근데 이 YINN은 애초에 살 때부터 트레이딩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오르면 팔고 있고 떨어지면 사고 요거를 반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익 60% 정도가 붙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갑자기 중국이 흔들려서 떨어졌다. 그러면 다시 또 매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QQ도 이제 많이 수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미 2월 달에 많이 팔았다가 3, 4월에 급락할 때 다시 또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올라오니까 팔기 시작하는데 한 주씩 두 주씩 팔기 시작하는데 지금 거의 다 팔려서 지금 한 9주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요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면 이게 6% 7% 정도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기 때문에 그냥 뭐 채권 산다 생각하시는 생각으로 산다면은 버라이즌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사고 싶긴 한데 안타까운 건 저희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환율까지 생각하면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은 좀 더 많이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고 있고요. 은행 주식은 이제 전통이 시티은행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식들은 다 팔았는데 USB 뱅코프라든가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3, 4월 하락장 때 좀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항공주입니다. 제가 3월 달에 이제 항공주를 매집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에너지 주식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공 주식들은 이제 에너지, 특히 기름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름값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미 3월, 4월의 침체는 크지 않을 거라 봤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좀 좋을 것 같고 기름값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항공주가 좋을 것이라 봤는데 3, 4월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회복을 못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10월에 조정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털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이랑 TSM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이 팔고 있고 이렇게 팔아서 다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브룩필드라는 투자 회사가 있어요. 이거를 부동산으로 이제 섹터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브룩필드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 대체 투자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사실상 이 투자 CEO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결국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거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지금 부동산이 주택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부동산이 결국 또 회복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이제 대체 투자 상품도 회복을 하면서 부동산이 좋아질 때가 좀 오지 않았냐. 금리가 낮아질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전망을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 브룩필드라는 회사를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런 잘 모르는 회사들은 결국은 조정이 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좋긴 하지만 좀 팔고 또 되사지 뭐라는 생각으로 좀씩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미국 주식에서 뭐 하나 사라고 한다면은 저는 유나이트 헬스를 살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번 총기 사고 CEO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먹이겠다라고 말을 해서 아직까지 헬스케어 쪽에서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유나이티드는 악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기업 가치에 비해서는 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집은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테바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트럼프가 계속 이제 의학 쪽을 계속 제재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못 올라와서 이 주식 또한 가격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있긴 한데 혹시나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뭐 지금 보합권 수준인데 좀 팔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버크셔 회사유라든가 뭐 GTX, 나이키, 뭐 스타벅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스케쳐스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트럼프가 이제 이런 이제 신발 만드는 공장 같은 걸 미국에 가져올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어떤 혜택을 부여해야만 이걸 깎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세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풀어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몇 개는 좀 가지고 있고 좀 더 오르면 이제 팔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홍콩 중국 주식입니다. 예, 홍콩 중국 주식은 제가 올해 시작해서 현재까지 화태증권 최소 단위 100주던가요? 100주가 최소 단위인데 그 100주 40만 원치 판 것 빼고는 홍콩 중국 주식은 하나도 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정해서도 안 팔 것 같고 홍콩 중국 주식은 엔간해서는 그냥 다 들고 갈 것 같아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가지고 중국을 제약하고 압박하는 것이 제일 무섭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도 다 뜯어먹기 바빠서 이 결국 다른 나라들과 합세해서 중국을 제재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제 중국의 호재가 된 것이고 예전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4년 내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기 때도 트럼프 정부 4년 내내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이 주식들은 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조정이 온다, 뭐 이게 뭐 저점이 올 수 있다,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단기 흔들림에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SMIC. 요게 중국 유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독점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중국 유일의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사 망하면 중국에서 파운드리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미국, 중국 경쟁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정부 차원에서는 이 기업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이 파운드리 회사 키워서 이 파운드리가 회사가 고성능 파운드리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결국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이미 20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인데 사실 더 사고 싶어요. 더 사고 싶은데 이건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랑 텐센트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텐센트는 이제 투자를 너무 잘해요.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게임 회사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리바바 또한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상품이 싸다 보니까 시커머스의 대표라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공상은행, 농업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살 때는 PR이 3, 뭐 4,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 이것도 되게 증권도 낮았었죠. 그리고 이제 북방히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게 그 이름대로 히트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히토류를 제한하겠다 하면은 이 주식들이 많이 올라요. 그런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여전히 미국이랑 중국 협정이 남아 있는데 잘 될까요?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일본이랑 다 잘 됐기 때문에 굳이 중국이랑 빨리 할 생각이 없고 빨리 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제일 무서운 거는 중국 인민들의 눈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권 유지가 제일 중요한 상태에서 그렇게 믿지는 협약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마다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 주식이 오르니까 이건 괜찮게 보고 있고 가지고 있고 적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노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PR이 워낙 낮다 보니까 에너지 주식이 안 좋겠지만 PR이 3, 4밖에 안 돼요. 배당률이 10%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채권 가지고 있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쭉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나머지 주식들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9월, 10월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홍콩 주식은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그냥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인데요. 일본은 이제 상사 주식들 제가 스미모토, 미쓰비시, 마루베니, 미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번 3, 4월 때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했고 하지만 이게 단지가 크다 보니까 좀 더 하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일본 주식에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2641 글로벌 리더 ETF를 살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한 번 주식을 사려고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 리더 ETF를 사면 여기에 도요타도 있고 뭐 일소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싸게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3만 원, 5만 원 정도면은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매집하기 편하기 때문에 뭐 일본 주식 오를 것 같으면 뭐 도요타 사고 싶으면 소니 사고 싶으면 요렇게 요 ETF를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주식으로서 스미토모 금속광산 요거가 좀 괜찮게 보이거든요. 뭐 미국 주식에서는 발레 사고 일본 주식에서는 스미토모 금속광산을 사고 있는데 이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원자재 주식을 찾고 있고 그거를 좀 더 매집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달쯤에 이제 이런 종목에 3천만 원 부었다고 해가지고 그 3, 4월 조정장에서 산 주식들을 이제 올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요런 주식들을 샀는데 지금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이거 같이 붙여봤습니다. 이제 실제 계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IM뱅크 국내 주식 계좌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네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평가 금액 순으로 보면 좋겠는데 제가 그 버튼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한항공 이게 많이 팔았고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고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1,200만 원 팔아가지고 6,700만 원, 6,700만 원 정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현대미포도 하나밖에 안 남았고 SK텔레콤도 두 개밖에 안 남았고 네이버 카카오도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았고 JYP는 그래도 좀 들고 있네요. 들고 있고 LG생건이랑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은 좀 많이 들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도 거의 다 팔았고 CGV는 820만 원 정도 들고 있고요. 레버리지도 이제 뭐 많이 팔아서 80만 원 정도 들고 있고 레버리지는 70% 수익이었네요. 제가 60% 말씀드렸는데 70%였습니다. 그리고 YG도 이제 거의 다 팔아서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고 화장품 주식 이제 타이 화장품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브도 많이 팔아서 현재 이제 이거밖에 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시프트업 계속 사고 있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제 어떻게 올려야지? 금액은 한 5,200만 원 정도 총 수익이 난 상황이네요. 이거는 제가 해외 주식할 때 주력으로 쓰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계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북경수도그룹 이런 유틸리티 기업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SMIC는 이제 248% 이렇게 됐죠. 그리고 2828 항생엔터프라이즈 이것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뭐 SMICC 화태증권도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홍콩 주식들이 많이 올라와서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X 요거를 만약 제가 일본 주식 더 추가 매수한다면은 요거를 중심적으로 해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516 이제 이것도 많이 팔고 있고요. 스미토모 금속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고 히토류가 뜨면서 히토류 이 주식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81% 됐네요. 그리고 이제 마루베니, 스미토모, 미쓰비시 이거 제가 좋아하고 있는 이제 그 일본 상사 주식인데
사실상 이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크레온 계좌 것이 더 수익률이 높아요. 이거는 이번에 3, 4월에 이제 매수했던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요거는 지금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가 난 상태인데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항공주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고 손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독점이고 좋은 주식인데 잘 안 오르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닷컴은 거의 다 팔아서 별로 없고요. 알리바바 지금 여전히 기대하면서 가지고 있고 브룩필드 이것도 지금 26%나 올라왔네요. 그리고 쿠팡은 계속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지만 이것도 한번 다 팔고 다시 산 게 이 정도예요. 옛날에 뭐 9달러, 8달러도 많이 샀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고 어쨌든 쿠팡은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냥 엔간하면은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델타 에어라인 이런 것도 팔고 있고 디즈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모터 이것도 지금 팔고 있고요. 페덱스 이것도 7%밖에 불과하지만 팔고 있고 그리고 직농닷컴 팔고 하원 아니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코르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70% 수익 날 때 세배 주식 ETF가 37%밖에 수익 안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 주밖에 안 남았고 팔고 다시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 계속 더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팔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조정 지나서 다시 또 기회가 되면은 많이 매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온 계좌입니다. 제가 원래 해외 주식을 이제 크레온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크레온에서는 뭐 제가 뭐 알고 싶은 정보도 쉽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제 방송까지 하다 보니까는 제 정보 자체를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정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가장 뭐 심각한 것으로 나의 총수익, 누적 총수익 같은 것을 나타내는 기능이 크레온에는 없습니다. 이게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팔면은 그때 환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총수익은 결국 원화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건데 달러 표시 수익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얼마에 팔아서 얼마 수익 내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너무 쓰기 불편하다 싶어서 이제 미래에셋으로 갈아타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은 팔지만 홍콩 주식은 안 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크레오는 계좌에서는 홍콩 주식이랑 일본 주식만 남아 있고 미국 주식은 많이 팔다 보니까 적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제가 애초에 초창기 때 이제 투자를 할 때 썼기 때문에 그때 샀던 주식들이 좀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스미토모, 미쓰비시, 미쓰이는 2020년에 샀던 그런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43%, 200%, 267%, 또 어디지? 또 마루벤이 있었는데 마루벤 여기 423% 이렇게 이제 수익이 붙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다 보니까 뭐 이제 높은 수익률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뭐 중국, 홍콩 요렇게 지금 이제 주식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인 거고 버크셔 회사웨이도 지금 예전에 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정리를 할까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좌를 통해서 저희 주식 현황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잠깐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엔비디아, 테슬라, 뭐 비트코인, 서클, 팔란티어, 양자컴퓨터 뭐 이런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들 사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인데 사고 싶거든요. 이제 못 산 거 되게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다음부터는 엔비디아 이런 거 사기 위해서는 주도주 투자법을 공부해야겠어.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주식들을 못 사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 없어도 자산 축적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 일본 상사, 은행주, 화장품, 중공업, 홍콩 우량주, 지수 ETF. 요 특징들은 뭐냐면
다 PR이 낮을 때 이제 샀던 주식들이고, 미래가 아닌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주식들 제가 중요시 여기거든요. 아, 이거 지금 이 기업도 되게 가격이 싸요. 미래의 돈을 이렇게 엄청나게 벌 거기 때문에요. 하면은 저는 일단 미래에서 한 것은 미래 얘기인 거고, 지금 당장 돈을 잘 벌지 않으면 저는 거기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돈을 벌고 있고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주식들, 그런 기업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점 기업들,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 CGV, SMIC, 독점이거나 독점의 유사한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주식들은 사도 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누적 수익 2억을 달성한 현재 기준의 보유 종목과 계좌를 함께 보았습니다. 괜찮은 종목이 눈에 보인다면 그 종목에 대한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